오랜만에 소봉 프로젝트를 합니다. 썸네일 돈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며 2010년도 5월 달에 이건희 회장이 특명을 내려서 돈 없는 사람도 한번 부자를 만들어 봐라 라는 것을 당시 삼성증권 사장에게 지시를 했고, 삼성증권 사장은 PB 연구소장이던 저에게 회장이 이런 지시를 하셨는데, 돈 없는 사람도 돈을 벌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3개월에 1,000만 원 만들어주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그로부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은 만들지 못했으나 어렴풋이 감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3개월에 1,000만 원을 만드는 방법을 알면 3개월에 1,000억을 만드는 방법을 아는 것과 같은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시라고 받아오셨습니까? 라는 후배 연구소 직원들의 혼란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길을 10년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서 그 공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3개월에 무자본으로 1,000만 원 버는 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믿음은 그 사람의 배움과 알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믿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교육과 인생교육을 같이 하는 것이 우리 생테크 연구소의 모토입니다. 오늘은 이 당신도 소봉이 될 수 있다 제8회 화폐와 자산의 가치를 하고, 장진훈 선생 특강을 하기에 앞서서 이제 오승택 버전으로 말씀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얼마 전에 사실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친구들이 10만 원씩, 코로나니까 서로 문상을 못 오니까 계좌번호 올리라 그래서 참 계좌번호 올리기가 굉장히 참 오글오글 거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이제 상 마치고 와서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뭐 5만 원, 10만 원, 뭐 많이 한 사람은 20만 원, 뭐 30만 원, 뭐 이렇게 이제 조의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의금 있는 사람들 내시는 분들 보니까 참 뭐 어려운 친구들도 많이 냈더라고요. 뭐 조의금이라는 게 어떤 그런 개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물론 나중에 다 갚아야죠. 그렇지만 혼자서 생각하기를, 제가 요즘 추진하는 일도 있고 한 10만 원 낸 친구들 기준으로 이 친구들한테 매달 120불씩 내가 돌려줘야 되겠다. 단 이러한 공부를 같이 한다면. 그래서 120불씩 이 친구가 이제 30년간을 이제 계속 받게끔 하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연 이율은 3%라고 보고, 그러면 30년 지나면 제가 120불씩 30년을 주게 되면 그 친구가, 뭐 우리 친구들 다 나이 들었으니까 그 친구 죽어도 뭐 자손한테까지 간다 그러면은,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매달 그렇게 할 때 그 친구가 이제 받게 되는 금액은 7만 불이더라고요. 7만 불이니까 얼마 되죠? 한 8만 원이니까 한 8천만 원 정도 좀 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것을, 어차피 내가 돈 공부하고 세상 공부했으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요번에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하루에 1,000원씩 내고 120일간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볼까? 그래서 이제 그걸 해보니까 이분들은 144불씩 드리고 이제 30년이니까 이분들은 84,00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한 10만 불 정도 되겠죠. 30년 후에 한 1억 정도 이제 도판 용어로는 회항한다. 되돌려서 빚을 비춘다. 당신네들이 도와준 빚을 돌려준다라는 게 이제 10만 불 정도 돌려주겠다는 이제 저 혼자의, 뭐 누가 보면 망상이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 이걸 이제 지금 제가 뭐 나중에 이거 한 뭐 1월, 2월쯤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월 한 1,200불씩 이렇게 생기는 게 있어요. 월 1,200불씩 사실은 채굴이죠.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채굴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30년간 채굴을 하게 되면 미니멈
미니멈 한 70만 불, 70만 불 정도 되니까 꽤 되죠. 100만 불이니까 한 10억 정도 되는 거죠. 1200불이지만. 그래서 이것도 한 30년 정도 보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바로 오늘 공부할 장진우 선생의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제가 앞으로 120일간 준비하는 것이 실행이 된다면 정말 뭐 3월 달부터 매달 120불씩 3년씩 받는 사람도 있고, 매달 144불씩 30년간 120불씩 받는 사람도 있고, 30년간 144불씩 받는 사람도 있고, 몇몇 사람은 30년간 1200불씩 받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뒤에 자세히 설명이 나오지만 이게 이자율과 다 관련이 있다. 저는 지금 3%로 계산을 했다.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 프리미엄이 있는데 실질 이자율이 있고 물가 상승률이 있다. 그리고 시간 위험이 있고 만기 위험이 있고 채무 불이행 위험이 있다. 본강에서 들어보시고요. 계산은 이렇게 복잡하게 있지만 아까 제가 구글에 들어가서 뭐 화폐의 시간적 가치 이런 거 치게 되면 다 요즘은 나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만 아시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거는 네이버나 구글이나 다음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설명을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 그 시장이자율 7%는 3%인데 오타 났다고 장진우 선생이 본강에서 말씀하실 것이고요. 이러한 것이 채권 가격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다 좀 들어두십시오. 들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자율과 채권 가격 얼마나 큰 연관성이 있는지, 이자율과 채권 가격, 30년 만기, 미국 국채 선물 이런 거 한번 쭉 들어보시고 오늘 장진우 선생 강의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뭐 조의금 5만 원 사람한테는 60불씩, 뭐 10만 원 한 사람한테는 120불씩, 뭐 20만 원 한 사람한테는 240불씩. 물론 개지만 제가 그래도 돈을 공부하고 남 돈 공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뭐 조의금 계좌번호 달기가 참 오글오글 거리던데, 이 오글오글 거림을 물론 나중에 갚지만 이거를 우리가 어떤 공부의 길로 승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크면서 돈 공부는 못했고, 돈 공부 안 한 상태에서 돈 구하러 다니면 사람들 참 힘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공부를 했고, 지금은 이제 동안고 접수가 끝났기 때문에 안 하지만 나중에라도 이 공부하시는 분은 저는 1년에 2번은 항상 이런 거 하시기 때문에 그때 또 공부하시게 되면 그때 또 144불이죠. 144불로 해서 하는 거를 드리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자율이 이런 거고 복리가 이런 거고 시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아시게 되면, 자기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 장진우 선생의 본강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는 틈이 타지만 만약에 틈이 타면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자료 쭉 나와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고 벌써 날씨가 이제 여름이 본격 더워져가지고 좀 있으면 장마철인 것 같은데,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변화가 심하니까. 그래서 오늘 8번째 시간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중요한 것을 약간 겹쳐서 보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자율에 대한 거, 복리 효과 이런 걸 좀 이제 쭉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채권이 가격이 형성되는 거 이런 거 이제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자율이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건데, 그 이자율은 이제 위험하지 않은 이자율이 있고, 그 위험을 내가 감수함에 따른 프리미엄이 있는데, 무위험 이자율은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뭔가 투자해서 대가를 얻으니까 그 대가를 이제 지불을 받는 것인데,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자기가 어떻게 사업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좋지 않은 성과를 내서 돈을 까먹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이 무위험 이자율이라는 건 예를 들면 국가가 빌려가는 정도의 신용도가 높은 사람이 빌려갔을 때에는 경제 성장률 정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소득 GDP가
뭐 1.5% 성장했다, 2% 성장했다 하면 그 정도의 대가는 달러.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역으로 물가가 1% 내지 2%뭐 상승했다, 3% 상승했다. 라는 거에 대한 화폐 가치가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다오. 라는 게 이제 이자율에 있어서 무위험 이자율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국가나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아주 신용도가 높은 거래 상대방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거래 상대방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비교적 기간이 짧은 기간인 것이고, 거래 상대방이 신용도가 좋더라도 또 하나는 이제 위험 프리미엄인데,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가 아주 좋더라도 채권에 이 돈을 빌려주는 기간이 뭐 한 5년, 10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또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 왼쪽 편 말고 추가로 요구하는 걸 이제 시간 또는 만기 위험이라고 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국가나 은행과 같은 신용도가 아주 우수하지 않은 일반 기업들 중에서 이제 좀 신용도가 떨어지는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사업하다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는 게 이제 채무 불이행에 따른 위험, 요거까지 이제 보상을 받는 게 이제 이자율의 구성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율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형성되는데, 채권의 미래 가치는 1년 뒤에는 그냥 원금, P0는 원금입니다.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 R은 이자율이고요. 이자율을 곱한 거고, 이게 이제 복리가 되는 방법은 그렇게 해서 나온 103이라는 숫자, 예를 들면 3%에 100을 1년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리금 103을 받는데, 이 103을 다시 또 한 번 1 플러스 3%로 또 곱해줘서 106이 아니고 106.09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걸 이제 복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뭐 10년, 20년. 그래서 N년 뒤에는 이게 1 플러스 이자율의 N승한 게 미래 가치다. 그래서 복리라는 거는 이제 제곱한 거다, 자승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고, 현재 가치는 요 숫자를 그대로 뒤집어서 요 P0를 이쪽으로 빼고 하면 요 1 플러스 R의 N승이 요 PN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돌아올 돈을 현재 이자율 플러스 1로 나눠주는 게 이제 현재 가치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례를 다시 한번 들어드리면, 이제 5년짜리 채권이 있는데 현금, 원리금이 어떻게 들어오냐 하면 1년 뒤에 5, 2년 뒤에 5 이렇게 해서 마지막 5년채 이제 원금 100 플러스 5에서 105가 돌아오는 채권이 있다고 치면,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합계하면 125가 되겠죠. 근데 이 125라는 현금 흐름, 원리금 흐름을 5%에 발행한 거죠. 이게 이자율 5%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이 공식대로 할인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플러스 5, 1 플러스 5의 제곱, 3년 차는 3제곱, 4년 차는 4제곱, 5년 차는 5제곱 하면 1.05, 1.1, 1.16, 뭐 5년 차는 1.28이니까 요 A, 5를 4.7, 1.05로 나눠주면 4.76, 5년차 105를 1.28로 나눠주면 82.27, 뭐 밑에 숫자가 더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눠주면 사실은 5%짜리를 5%로 할인했으니까 125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100이 5%씩 복리를 하든가 아니면 거꾸로 할인하면 요거는 같은 5니까 125가 100이 되고 100은 125가 된다, 이런 이제 얘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발행한 채권이 있는데 얘가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자율이 7%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채권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이때는 5 대신에 이제 7을 넣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7, 1 플러스 7의 제곱, 숫자 커지죠, 분모가. 그럼 이제 1.05가 아니고 1.07이 되고, 네 번째는 1.2인데 이때는 1.31이 되죠. 왜냐하면 7의 4제곱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회에는
1.28이 아니고 1.4가 분모가 되니까 요 위에 있는 A에 있는 5555 105를 각각 요 숫자로 나눠주면 4.67 그리고 마지막 해에는 74.86이 돼서 이 채권 가격은 100이 아니라 91.8로 떨어진다는 말씀이죠. 분모가 커지니까. 그래서 이게 길면 길수록 이게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고요. 반대로 요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오타 났네요. 죄송해요. 요 3으로 봐주세요. 예. 시장 이자율이 7이 아니고 5%가 3이 됐다. 그러면 이제 분모가 작아지는 거죠. 4.76이 아니라 4.85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에는 1.28이 아니고 1.16이 되니까 90.57이 되니까 이 100짜리 채권 가격이 109.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2% 변했는데 보시죠. 이자율이 5에서 7로 변했는데 채권 가격은 100에서 91.8 그러니까 한 8 정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이자율이 5%에서 3%로 죄송합니다. 3%로 내려갔을 때는 기존 채권의 가격은 100에서 109.2로 9.2만큼 올라간 거죠. 그래서 9.2 올라가고 여기는 9.2가 빠졌죠. 예. 가격이 변동하는 게 정확하게 일치하죠. 예. 이자율 2% 올랐을 때는 9.2가 빠지고 이자율이 2%가 내려갔을 때에는 9.2가 오르죠. 이 원리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왜냐하면 높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에 팔려고 하겠어요? 나는 5%씩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자율이 내려가면 또 거꾸로 이 사람이 이렇게 5%짜리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자율이 다음 날이라도 다락같이 7% 올랐다. 그러면 이 헌채권을 누가 살라 그러겠어요? 다 새 채권 살라 그러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채권 가격은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단가를 10,000원 단위로 해서 원 단위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거래가 주로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자율, 할인율이라고 그러죠. 이게 상승하면 기존 발행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고 시장 이자율이 하락하면 기존 발행 채권의 가격은 상승한다. 그런데 실질 만기, 이걸 이제 영어로 듀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속성 뭐 이런 얘기죠. 내구성. 듀레이션 실질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동일한 금리 변화에 대해서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즉 시소 원리죠. 지렛대 원리 또는 시소 원리. 이자율이 이렇게 변할수록 이 만기가 예를 들면 이게 10, 20, 30이 있다. 그러면 이 채권 가격은 이게 만기가 긴 놈이 바깥에 있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폭이 크다. 그래서 같은 5년짜리 채권이라도 예를 들면 5555 나중에 105주는 아까 봤던 채권은 요게 이제 막대라고 레고 블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요거의 실질 만기는 4.54예요. 요거 계산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약간 복잡하니까. 그다음에 B 채권은 이자율이 높을 때 발행된 건데 10, 10, 10, 10, 110이 나오는 채권이 있다. 아니면 뭐 저 어디 태국이나 브라질 같은 나라 이자율 높은 나라는 뭐 이런 10%짜리 채권이 있다. 그러면 요거는 실질 만기는 4.25예요. 그리고 중간에 이자를 한 번도 안 주고 5년 뒤에 예를 들면 30%를 몰아주는 채권이 있다. 이거는 실질 만기가 5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1% 변하면 얘는 가격이 4.54가 변해요. 얘는 금리가 1% 변하면 4.25가 변하고 C 채권은 금리가 1% 변하면 가격이 5 변합니다. 그러니까 요 마지막 거 같은 경우는 금리 1% 변화하면 얼마 변화하냐면 105가 되든가 95가 되든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까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 변할 때 9.2가 변했죠. 그럼 금리가 1% 변하면 얘는 4.6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 채권은 실질 만기가 4.6짜리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그 뉴스에 많이 나왔던 저 뭐 인플레 우려가 많다 이래가지고 뭐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좀 많이 올랐다. 금년 들어서 이런 뉴스를 아마 많이 접하셨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2020년 코로나 때 중앙은행이 이제 또 양적 완화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 장기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가지고 장기 국채를 막 사들이니까 이 2019년 초에 한 3% 가까이 있던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그 이후에도 계속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 확 내려가지고 무려 0.5, 0.67까지 떨어뜨렸다가 지금 보면 2021년 여기 1월이고 여기 2월 달에 보면은 1.7까지 이렇게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1.5 정도까지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일 거다 이러니까 이제 시장에 채권을 매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조금 한숨을 돌리고 이제 채권을 많이 사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한 5년간 이 미국채 10년 금리가 이제 대표적인 아까 말씀드린 그 무위험, 종목 부도 위험은 없지만 기간 프리미엄은 있는 여기죠. 요거하고 요 시간 만기 위험은 있고 요건 없는 대표 채권인데 이게 이제 3%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 0.67까지 빠졌다가 1.7까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1.5까지 내려오는 요런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러면 요 미 국채 10년 금리는 이렇게 변했는데 그럼 미 국채 10년의 가격은 어떻게 변했을까가 요거예요. 미 국채 선물인데 요게 이제 가격 변화한 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6달러 보지 마시고 요걸로 보실까요? 예. 2019년에 요때죠. 요때 저 가격이 얼마였냐면 한 125가 조금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자율이 3%까지 아까 올라갔었죠. 요 같이 보시면 좋은데 요렇게 올라갔죠. 이렇게.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예, 이렇게 잠깐만요. 선물. 채권 가격이 이거 좀 잘못됐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서 여기 한 137점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요걸로 볼게요. 코로나 때 금리를 확 낮추니까 137 정도에 있던 그 미 국채 선물 가격이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32까지 떨어진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5 정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변동률이 4.66% 떨어진 거죠. 금리가 한 1% 정도 변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잘 들으셨죠? 금리가 1% 변했는데 가격은 4.6%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부가 내가 3개월 만에 1,000만 원을 만들 수 있고 3개월 만에 100억을 만들 수 있고 3개월 만에 10억을 만들 수 있는 믿음, 그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배움과 알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